여러분은 스테이지 파이터 8화 심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아닌데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무용 이야기가 재미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심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있었어요. 첫 번째, 한국무용 심사위원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재승 코치님이랑 보경 코치님이 개인 사정으로 심사에 참여를 못했다고 하면은 오징어 게임 때 조안무 분이 나오셨거든요. 조안무 분이라도 나오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심사위원분 구성이 바뀌었어요. 그 팀마다 같은 심사위원분들이 아니시거든요. 저는 똑같은 분이 계속 심사를 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최수진 코치님은 현대무용이고 한성우 코치님은 발레니까 그런 거예요 라고 말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심사위원이 바뀌는 거는 전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이건 조금 개인적인데요. 저는 선하예 중 선하예고를 나왔거든요. 그 실기시험을 정말 많이 봤는데요. 그때 계산법이 실기시험을 보고 나면은 최고점이랑 최저점을 빼요. 그리고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실기 등수가 나왔는데 그게 좀 공정성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습 영상들을 보니까 디렉터 분들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많은 팀들이 서로 의견을 맞추어가면서 작품을 완성했더라고요. 근데 코치님들한테 디렉터 무용수님들만 칭찬을 받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어요. 모두가 노력해서 만든 건데. 그리고 저는 파라에서 나왔던 공연들을 보고는 일단 제가 한 생각은 희망을 봤어요. 저는 무용의 대중화가 어려운 게 대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몸으로 언어를 표현하다 보니까 무용 공연을 보면은 이해가 안 갈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번 거는 대사가 한마디도 없었지만 이해를 할 수 없는 작품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게 가능했던 거는 스테이지 파이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남자 무용수들을 한 작품에 저렇게 많이 나오게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어요. 두 번째, 그냥 남자 무용수가 아니라 실력이 있는 무용수들을 저렇게 한 작품에 많이 나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세 번째, 어떻게 인원을 모았다고 할게요. 무용단이 아닌 이상 보통은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시간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만큼 작품에 투자를 못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보긴 했지만 무용 대중화에 있어서 스테이지 파이터가 아니었다면 보기 힘들었을 작품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파라를 보면서 제가 한 작품 한 작품 다 필기를 해놨거든요. 이게 좋고 이게 아쉽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번에는 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 다들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저는 단 한 작품도 아쉬운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억지로 조금 끌어낸 거지. 그냥 봤었을 때 공연 봐서 제가 그런 공연을 보고 왔었을 때 아 이게 아쉬웠어 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친구한테 야 이번 공연 진짜 대박이었어. 무용에 대중화가 올지도 몰라. 너도 한번 보러 가봐.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싶지 아쉽다는 말 굳이 안 할 것 같아요. 그 무엇이라도. 그러니까 그 코치님들도 그 자리에 있으니까 아쉬움을 좀 말을 한 거지 공연 보러 가셨으면 굉장히 만족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보면서 어떤 작품은 남자들도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어떤 작품은 우와 사람 몸이 어떻게 저렇게 움직일까 진짜 잘한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연습 장면을 보면서는 무용수 분들끼리 사이가 정말 좋구나. 어떤 장면에서 누워서 형한테 이제 의견을 막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저는 아무리 친해도 저보다 언니면은 누워서 의견을 못 낼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무용수분들끼리 사이가 좋다는 거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또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혼내는 게 아니라 1대1 티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따뜻한 분들이 모여 계시는구나. 그리고 각각의 성장도 이루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무용수분이 움직임도 너무 좋고 춤도 너무 잘 추시는데 항상 약간 욕심이 있어 보이는 무용수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분을 그닥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잘하는데 너무 욕심이 과해 보여서. 근데 이번에 나왔을 때는 그게 싹 빠지면서 그분의 춤이 되게 빛나 보였어요. 단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누가 저한테 너 무용과 나왔잖아. 스테이지 파이터 파라에 나온 거는 무용의 무슨 장르야?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해줘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대무용 느낌이 강했는데 이거를 현대무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나? 그냥 무용의 한 작품이야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사실 엠넷이 장르를 다 혼합해놨잖아요. 당연한 결과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무용 호흡이 계속 느껴졌던 분이 계세요. 그분은 시원무용수님이었는데요. 볼 때마다 계속 한국무용 호흡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파이터에서 유튜브에 되게 많은 영상을 풀어주잖아요. 본방 나오기 전에. 그래서 이것저것 영상을 봤었을 때 저는 호종 무용수님 작품보다 무관 무용수님의 중독 작품을 참 여러 번 봤어요. 봤는데 너무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TV로 보니까 더 매력 있어 보였어요. 크게 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남은 회차 얼마 없지만 무관 무용수님의 실력을 이제 제대로 발휘하는 걸 볼 수 있겠구나. 무관님의 색채는 저런 거구나. 너무 좋다. 라고 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자진하차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정말 컸는데 그래도 무관 무용수님의 중독 작품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건 조금 화나는 부분인데요. 제가 1화를 본 게 너무 오래전이라서 스테이지 파이터 우승하면 당연히 상금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없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엠넷에서 무용수분들을 엄청 부려먹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상금이 없다. 무례하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무례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이것저것 부려먹고 좋은 작품들을 보겠으면서 사실 이거 보통 이렇게 하려면은 돈을 줘야죠. 작품비 내고 화가 나네요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작품 짠다고 무용수님들 돈 받은 거 아닐 거잖아요. 작품비 안 받았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을 결정하시고 열심히 이 미션에 임하신 무용수분들은 개인의 인기가 아니라 순수 무용의 붐이 오기를 간절히 바래서 출연하신 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테이지 파이터가 끝나도 순수 무용이 많은 대중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스테이지 파이터 심사가 공정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꼭 읽어보겠습니다. 무용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